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상호 폭행과 영상 유포까지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배봉산 근린공원 인공폭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가 2024년 보령향교 춘기 석전대제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지역혁신 공모 사업에 4개의 시군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포항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고 싸우라고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 장면을 촬영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인 중학교 2학년생 2명이 서로의 뺨을 번갈아 때립니다. 선배들에게 상호 폭행을 강요당한 겁니다. 때려. 글쎄 때리라고. 안 때리기 싫으면 먼저 뭘 때려. 너 참. 피해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해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날 왜 건드렸어. 내가 안 때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해. 지난 23일 밤 영광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선배들의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서 때려. 울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힘이 세져. 피해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때려야만 했고 지금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며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5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죄가 확인되면 엄벌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학폭위를 열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성된 합정동 하늘길에 새로운 랜드마크인 소원광장을 조성했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부터 마포 새빛 문화숲까지 이어지는 하늘길. 독립서점,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 등의 상점과 양화나루, 절두산 성지 등 역사 문화자원이 연결된 이색 상권으로 최근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소원이라는 하늘길 테마에 맞춰 합정역 7번 출구 앞 쉼터를 소원광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하늘길 곳곳에 분산된 소원 트리를 광장으로 모아 재배치하고 봄에 어울리는 각양각색의 꽃과 조명으로 단장해 선보입니다. 또 지난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소원배 소원볼 이벤트를 개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는 하늘길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홍대 레드로드와 함께 마포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키워갈 구상입니다.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첫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총 10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남북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구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7명,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약 2년간입니다. 이어 부위원장이 선출되고 작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심의 등의 안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인공폭포가 지난 3월 11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배봉산 근린공원 인공폭포 사업이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설계 공모, 지반조사, 공법 선정, 주민 설명회를 거치며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배봉산공원 야외광장 주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활용한 인공폭포는 최대 높이 17m, 폭 34m 규모로 폭포 전면에는 이용객이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도 조성됩니다.
또한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연출을 통해 폭포수 가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야간에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며 인공폭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투자 설명회로 자리 잡은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을 지난 27일 대구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투자 설명회로 자리 잡은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을 지난 27일 대구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열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리더스 포럼은 지역 창업 기업과 투자자 간 주기적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유망 기업 발굴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제54회차로 투자 유치를 위한 유망 기업 투자 설명회, 창업 기업과 투자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네트워킹 및 1대1 투자 상담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2023년 리더스 포럼 개최 결과 참여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평균액이 대구 창업 기업 유치 평균액의 약 9배로 나타나 지역 투자 문화 확산에 리더스 포럼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인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신규 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는 동구 파남 IC 일원 삼정지구,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대덕구 신대지구, 유성구 가정로 일원 대덕특구 K캔달스퀘어로 총 5개소입니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5개소 조성 완료 후에는 생산 유발 효과 3,57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677억 원, 고용 유발 효과 3,068명의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용평면 적십자 봉사회가 지난 11일 장수식당을 열었습니다. 용평면 장수식당은 매월 2회 금송회관에서 운영되며 계절마다 좋은 식재료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수식당에는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하여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부르며 말벗이 되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평면 적십자 봉사회는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며 찾아와 주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와 지역 과학기술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와 한국과총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지역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협약자 간 인적 교류, 기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지역혁신 공모 사업에 4개 시군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혁신 공모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과 기금 배분 평가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 제천, 옥천, 영동, 단양 총 4개 시군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주 2차 전지 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유진 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사업 충북 지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획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창업 중심 대학,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정책 자금,
수출 바우처, 지역 주력 사업 기업 지원 총 6개 핵심 정책 사업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부 신개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모델 사업입니다. 도는 반도체, 2차 전지 2개 주력 산업 분야가 선정돼 중소기업의 중기부 정책 사업비와 타부처 및 도 자체 연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2024년 보령 향교 춘기 석전 대제를 개최했습니다. 음력 2월과 8월 연 2회 개최되는 석전 대제는 공자를 모신 문묘에서 선성, 선현에게 지내는 제사를 뜻하며 이번 석전 대제는 남포, 보령, 오천 향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주도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오늘 충남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열고 세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SPC 설립 등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약 45만여 명, 포항 시민의 9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인구 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소송 참여율은 촉발 지진으로 인해 포항 시민들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20일 기준 약 4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정부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이후 소송 추가 참여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법적 권익 확보를 위해 안내센터 운영,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송 참여 홍보에 나섰고 지역 변호사회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 협의를 하는 등 소송 참여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하는 한편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되도록 포항 시민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강력 범죄 등의 사건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는 탓에 소재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포항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홀트 아동복지회, 대구은행, 포항 성모병원 등과 출생 미신고 방지 및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 지원을 위한 지킴이 키트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발굴 지원해 출생 미신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미혼 한부모 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출산 육아 물품 키트를 제공합니다. 또 가정 위탁, 시설 보호 등 아동 보호 체계와의 연계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상담에도 힘을 모읍니다. 이에 대구은행은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지역 내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후원금을 보탰습니다. 시는 협약기관과 함께 미혼 부모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대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부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호고속 측이 7월 철거 공사 착공을 위해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점포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최대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6월 말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금호고속 측은 복합 쇼핑몰 조성 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스퀘어 문화관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퇴거를 통보받은 매장은 20여 곳으로 상인들은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스퀘어 상인들은 금호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포 12곳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연장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한 곳은 입점 1년여 만에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금호고속 측은 각 매장별로 남은 계약 기간을 충실히 고려해 보상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관련된 내용은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금호고속은 광주 신세계와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부지 매도 계약을 맺으면서 상인들에게는 비밀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한평의 산 정상에서도 일어나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평의 사회단체는 범인 색출을 위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한평구는 복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발 516m의 한평군 모악산 정상. 지난해 10월 말 내 고향 한평 천지회가 성금을 모아 설치한 표지석이 온통 파란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습니다. 표지석 사방에 철거라는 글씨가 쓰여져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 10일 훼손 사실을 확인한 한평 천지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훼손이 두 번째거든요. 1월 1일 날 불갑산이라고 써진 현수막으로 한번 모악산 그 표지석을 감쌌고 이번에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범인이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요. 사건이 발생한 모악산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과 조선지용도 등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창지 개명으로 불광산으로 지도에 기입됐고 1924년엔 불갑산으로 기재되면서 지금은 불갑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차후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어미모자예요. 어머니의 품 같은 산. 우리는 영광과 한평이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살자.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난해부터 한평에서 일고 있는 모악산 지명 바로잡기 움직임에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모악산 표지석을 온상복구하는데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이어 산정상 표지석에까지 가해지는 낙서 테러. 모방 범죄인가 보복 범죄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낮 광주 도심에서는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주택과 야산 주변을 온통 뒤덮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쏘는 물줄기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광주 동구 미양산에서 불이 나 임야 1.8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산 진입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택 바로 앞에서 시작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리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처음에 발화점 거기에서 불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금방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막 타고 올라가 버려.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전남 해남군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차량 5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특히 좀 소각행위나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 이런 걸 좀 삼가해 주시고 예방 활동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9월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소리와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오페라와 같은 경험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오는 9월 열리는 15번째 광주 비엔날레의 공식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 다양한 생명체들과 감응하며 동시대의 공간을 창의적으로 탐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은 전 세계 30개국 작가 73명을 초청해 판소리 정신을 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ansory is an exhibition that will be structured around the dialogue between sound and space, between music and geography. Because mainly it will gather artists who invent new ways to conceive and represent space. 이번 전시의 특징은 참여하는 작가가 모두 살아있고 전시 작품 대부분이 광주 비엔날레를 위해 주문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작가들의 예술 세계와 작업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은 등 11명의 작가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3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파빌리온도 지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 뻗어나온 소리숲 전시가 마련되며 사운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양림동 곳곳의 공간을 활용해 공존과 연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 동안 개최됩니다. 여수시가 여수시 묘도동에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의 충원을 기리기 위해 당시 주둔지였던 묘도동 도동마을 일대에 총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습니다. 야외 공연이 가능한 조명 화합마당과 조명 체험마당이 있으며 조명기념원에는 이순신 장군과 송일입 장군, 명나라의 진림도독과 등자룡 장군 등 당시 영웅들의 조형물이 있어 역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우 김종태가 지난 2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김종태 배우를 만나 제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에 감사를 전하고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 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청포 신비의 바닷길과 함께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22회 2024 무청포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 도다리 대잔치가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무청포 어촌계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잔치 어선에서 갓 잡아 올린 봄의 별미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어줍니다. 질병관리청이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발표했는데요. 일과 시간 중 2시간 간격으로 매회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